자, 여기 7강 신소재 개발과 이용 요 단원에서는 그 신소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신소재는 뜻이 이게 신자가 새로울 신자잖아요. 뭐 기존 소재를 구성하는 원소나 아니면 그 기존에 있던 소재 그걸 구성하는 원소나 아니면 화학결합 구조를 바꿔갖고 변형시켜서 새로운 성질을 이제 띠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신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것하고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거하고 나노 기술 이용한 거,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에서 뭐 이제 뭐 홍합이라던가 뭐 저 뭐지 연잎, 그 물에 이렇게 떠 있는 거 그거 이파리, 뭐 상어의 비늘을 이용한 것들 해서 그런 크게 네 종류에 대해서 구별을 지어서 볼 겁니다. 먼저 이제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도체, 절연체, 뭐 또는 부도체라고도 하죠. 그다음 반도체. 이 도체는 대부분의 금속들 다 도체죠. 그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자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전류가 잘 통하는 거. 그다음 절연체. 이거 부도체는 저항이 매우 크죠. 그래서 안 흐른다라고 할 수는 없고 엄청 센 전압을 가하면 이거 절연체, 부도체에서도 전류는 흐릅니다. 그래서 그냥 전류가 잘 안 흐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반도체는 도체랑 절연체의 어떤 뭐 중간 정도, 전기 그 전기 전도도에 대해서. 그래서 반도체에는 온도가 굉장히 낮을 때, 막 영하 뭐 한 뭐 100도, 그런 막 극저온에서는 저항이 큰 편이지만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기 저항이 작아집니다. 뭐 그래프로 보면 이쪽이 온도, X축이 온도를 막 높이면 그 전기 저항이, 이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왜 뭐 그냥 이해는 이제 이 정도로 뭐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차피 또 전자가 움직여야지, 반도체에서도 전자가 움직여야지 그 전류가 흐르는 건데, 1강에서 배웠던 그 수소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 배웠었죠.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그런 것처럼 뭐 그게 수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원자에 다 에너지 준위가 있는 거죠. 1번 껍질, 2번 껍질, 그런 게 있는데 그 에너지 간격이 그 원소들마다 다른 겁니다. 수소하고 헬륨하고 다르고 뭐 탄소도 다르고, 그래서 그 스펙트럼 분석하면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어떤 원소인지 그것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원소들마다 구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에너지 그 이제 준위의 전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반도체에서도 이제 반도체에서는 에너지 그 준위가 이제 여러 개 겹쳐 있는, 얘네들이 어차피 고체니까 에너지 준위가 그렇게 겹쳐서 에너지 띠처럼 됩니다. 띠, 밴드라고 하는데, 에너지 밴드. 그 밴드 사이를 이제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온도가 높으면, 자, 질량이 m인 입자가 있어. 얘가 어떤 속도 v로 운동을 해. 그랬을 때 얘의 그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그 요인이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죠. 이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t. 이 t는 이제 온도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 준위 사이를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가 더 잘 운동한다.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저항이 오히려 감소하니까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절연체 얘도 온도가 높으면 좀 저항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액정. 액정이란 말은 좀 많이 들어봤죠. 이 액정이라고 이제 말을, 용어를 그렇게 붙인 이유도 액체, 정, 이건 이제 고체 결정할 때 정자입니다.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 액체 결정, 액정, 그런 뜻이고, 얘들은 액정은
가늘고 긴 분자가, 그러니까 요런 거 말하는 건데, 걔네들이 전압을 걸어주면 배열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지금 요 액정 분자가 똑바로 되어 있죠. 딱 정렬해서 마치 고체 결정처럼. 근데 요거는 쥐 멋대로 좀 뒤틀려 있죠. 이건 액체처럼. 그러니까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서 고체, 액체, 기체에서 고체는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따닥따닥 있는 거고, 액체는 조금 자유로운 거고, 기체는 완전 자유로운 거고 했었을 때, 이거는 마치 고체, 결정, 얘는 액체, 그래서 액정,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액정 분자가 전압을 가해주면은 이렇게 똑바로 배열을 하고 일정하게, 액정 분자가 전압을 안 가해주면, 즉 전원을 껐을 때는 지 멋대로 이렇게 뒤틀려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전압에 의해서 배열을 바꿔서 그 전압의 세기에 따라서도 이거 배열되는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액정이 이제 디스플레이, LCD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쓰이는데, 먼저 이거의 그 원리를 이해를 하려면 그 이제 평광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지 그 다음에 요 액정을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평광을 잠깐 얘기를 하면, 보통의 전자기파, 1강에서 그 설명을 한번 했었었죠. 전자기파 그 파장별로 쭉 해서 뭐 가시광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뭐 X선, 감마선, 뭐 전파, 마이크로파 이런 게 다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가 이름이 전기장, 자기장, 그게 이제 서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상호 유도를 해갖고 퍼져나갑니다. 이게 뭐 지금 내가 말하는 음파 같은 경우는 공기가 매질이니까 전달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되죠. 매질이 없어도. 왜?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 유도하면서 이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기파 얘가, 자, 요게 전기장 성분, 빨간 게. 그러니까 전기장 성분이 만약에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한다면 그거의 수직으로 자기장 성분이 이거 초록색, 이제 여기 X축 방향으로. 그래서 서로 수직으로 해서 진동을 해서 진행 방향, 이제 퍼져나갑니다. 전자기파는 좀 S파죠, S파. 진동 방향하고 진행 방향하고 서로 수직이죠. 근데 이제 얘가 보통의 빛은,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금 나오는 빛 이런 거, 자연광은 편광이 안 된 빛입니다. 먼저 이게 편광이 뭐냐면, 이 전자기파가 이제 요렇게 지금 그림상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요 펜으로 비유를 해주면은, 요 빨강색 이제 서로 수직으로 이게 수직으로 잡은 겁니다. 빨강색이 요거, 빨강색이 전기장 성분, 요 초록색이 자기장 성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있지만 이렇게 사방으로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진동을 하는 게, 전기장 성분은 얘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동하는 거고, 자기장 성분은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만 해서 쭉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사방으로 있는 겁니다. 그거 표현이 지금 요 말이고, 요거 편광이 안 된 빛, 사방으로 다 진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평광판은 뭐냐면, 이게 평광축이라는 게 있는데, 비유를 이제 이렇게 다시 해주면, 자, 이게 운동화 끈인데, 운동화 끈 이렇게 있고, 자, 얘 두 개를 평광축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운동화 끈이 그 전자기파에서 뭐 전기장 성분 또는 뭐 자기장 성분, 그렇게 한 가지로 생각을 하면 되고, 요 펜 두 개가 이제 평광축이 요런 방향으로 있을 때 이렇게 진동하는 그 뭐 전기장 성분은 통과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진동을 하면 통과를 못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평광 축하고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니까 통과를 해. 근데 이렇게 진동하는 거, 이렇게 진동하면은 이렇게 진동하는 빛은 통과를 못 하죠. 근데 이렇게 진동하는 거는 지금 통과를 하죠. 평광판에 여기 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는 거는 통과를 해. 이렇게 진동하는 거는
이 편광판을 통과를 못한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그래서 전자기파가 여기 이거 편광이 안 된 빛입니다. 자연광 같은 거, 태양빛 같은 거, 편광이 안 된 빛. 이렇게 사방으로 막 진동을 하는데 편광판 이제 A하고 B가 있는데 편광판 A는 편광축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편광판 B는 편광판 A하고 수직 방향으로 편광축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자연광이 편광이 안 된 빛이 편광판 하나를 통과를 하면 지금 편광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진동하는 거는 통과를 못하고 이렇게 진동하는 것만 통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편광이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진동하는 빛 그게 이제 편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지금 진동을 하죠. 원래 사방으로 다 진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 빛은 이렇게 진동하니까 편광판 B는 지금 편광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진동하는 빛은 여기를 통과를 못해서 이쪽에서 보면은 딱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빛이 안 나오니까 까맣게 됩니다. 요걸 이제 이해를 하면 얘를 알 수 있는데 요거는 그래서 이제 편광 이 빛은 지금 요렇게 진동하는 빛 근데 위 편광판은 편광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진동하니까 통과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액정 분자가 있을 때 액정 분자가 똑바로 배열되어 있으면 이 빛이 그냥 그대로 액정 분자 사이를 지나서 통과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자 편광판을 통과했으니까 편광된 빛 만약에 요렇게 편광된 빛이 편광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대로 여기를 통과를 했는데 여기는 액정 분자가 뒤틀려 있으니까 빛이 이렇게 진동하면서 오다가 액정 분자 사이에 올 때 빛도 이렇게 뒤틀어집니다. 그래서 요 다음 편광판이 지금 얘하고 서로 수직으로 편광축이 수직되게 놓은 건데 여기를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동하던 빛이 요 액정 분자가 뒤틀려 있으니까 얘도 편광된 빛이 그 진동 방향이 뒤틀어져 가지고 여기를 이쪽 편광판을 통과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압 세기를 조정하면은 요 그러니까 틀어주는 빛의 정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 투과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거를 이용한 게 이제 그 LCD 액정. 그 이제 원리는 요건데 여기 백라이트는 이제 여기서 편광이 안 된 빛, 백색광이 나오는 겁니다. 백색광이 나오는데 수직 편광판을 한번 통과시키면 다 이렇게만 진동하는 빛. 그러니까 이렇게 진동하는 거, 이렇게 진동하는 게 쭉 와서 액정이 있는데 왜 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그 빛의 삼원색 물감은 빨강, 초록, 파랑 물감을 그 자꾸 섞으면 어떻게 돼요? 색깔이 진해지죠. 검정색 쪽으로 가는데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백색으로 가죠. 그러니까 빛입니다. 빛. 빨강, 초록, 파랑 이거 빛을 섞으면 여기 흰색이 되죠. 백색광. 그래서 초를 섞으면 저기 노랑, 그 다음에 초록, 파랑 섞으면 청록, 그 다음에 빨강, 파랑 섞으면 자홍색, 좀 보라색 비슷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빛의 삼원색, 초, 파를 갖다가 적절히 조합을 하면 내가 원하는 색을 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그 초, 파, 빛의 삼원색, 그 컬러 필터라고 하는데 그게 있고 여기 이제 액정이 있는 겁니다. 액정층이. 그래서 전압을 내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전압을 얘하고 요거 두 번째 것만 전압을 걸어준 거라서 똑바로 액정 분자가 똑바로 배열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편광판에서 온 빛이 여기 그냥 빛의 진동 방향이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제 얘는 수평 편광판이니까 편광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여기를 통과를 못해. 그러니까 파랑은 통과 못했어. 초록도 통과를 못했어. 근데 빨간 빛은 여기서 백색광이 왔으니까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쭉 왔는데 여기는 액정에 전압을 안 걸어줬어. 그러면 액정 분자가 뒤틀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진동하던 빛이 이렇게 옆으로 뒤틀어져 가지고 빨간 필터를 통과해 갖고 여기서 이미 이제 빛의 진동 방향이 틀어졌으니까 수평 편광판을 통과해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눈에 빨강으로 보이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거는 이제 여기랑 여기랑 전압을 걸었으니까 빛이 안 나온 거고, 얘만 전압을 안 걸어줬으니까 빛이 나온 건데, 얘를 전압을 걸어놓고 얘네 두 개 안 걸어놓으면 파랑하고 초록이 나오겠죠. 그럼 파랑 초록 나오면 이제 청록색으로 보인다. 내가 만약에 노란 빛을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빨강 초록을 합치면 노란 빛이니까 빨초가 나오게끔만 여기 전압을 이제 걸고 안 걸고 해갖고 색깔을 컬러를 구현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거 형광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 그 왜 스키 탈 때, 보드 탈 때 눈부시면 안 되죠. 눈부시면 여기가 만약에 눈밭이야. 이렇게 스키장 가면 눈밭이야. 그러면 스키 탈 때 이제 고글 쓰죠. 고글이나 뭐 선글라스 같은 거. 그 선글라스나 고글, 그것도 그 렌즈가 평광 렌즈입니다. 평광,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자연광은 만약에 뭐 태양빛이 이렇게 와서 요렇게 반사가 돼. 그러니까 태양빛은 이거는 평광이 안 된 빛입니다. 얘가 막 와. 그럼 이제 태양빛도 전자기 파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뭐 그 방향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진동하는, 그러니까 평광이 안 된 자연광이니까 사방으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그림에는 이렇게 진동하는 거랑 요 점은 이제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 면의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종이 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점으로 표시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진동하는 빛이 자연광이죠. 들어가면 눈밭에서 빛이 반사가 될 때 지금 이 성분 있죠? 이 성분은 반사가 안 돼요. 근데 요 좀 점으로 표시한 거, 이렇게 진동하는 거, 그거는 이게 반사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평광된 빛으로 나온다 이거죠. 반사가 되면 평광된 빛으로. 그러면 내가 스키 타는 사람이 이 눈밭에 봤을 때 눈이 부신 이유는 요 빛 때문에, 반사된 빛 때문에. 근데 그 반사된 빛이 평광이 돼서 나와. 그럼 나는 지금 요렇게 평광된 빛을 가려야 되니까 선글라스나 고글은 평광축이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요게 선글라스 이렇게 있을 때 평광축이 요렇게 있어야겠죠. 요렇게. 그래야 반사된 빛이 내 눈에 안 들어와서 눈이 안 부시다. 그래야 이제 스키나 보드를 잘 탈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요런 것도 이제 평광 렌즈가 쓰인다. 그래서 액정은 색깔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전기적 특성 이용한 신소재에서 이제 반도체, 얘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면, 그 반도체가 이제 순수 반도체, 얘는 14조 원소, SI나 이거 저마늄, 그러니까 규소나 저마늄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수 반도체는 이제 요걸로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N형 반도체는 요 순수 반도체의 그 전기 전도도를 조금 더 이제 잘 개선을 한 건데, 조금 더 전류가 잘 통하게. 그래서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 두 가지가 있는데,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는 거. 그래서 남는 전자가 하나가 더 이렇게 있는 겁니다. 꼭 뭐 한 개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남는 전자가 있는 거고, P형 반도체는 이제 파지티브, 플러스. 그래서 양공 또는 뭐 전공이라고 부르는데, 전자가 이제 모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옥텟 규칙을 딱 맞게 해가지고 얘네 14조 원소, 규소나 저마늄이 공유결합을 쭉 다 하고 있는 거고, N형 반도체는 15조 원소를 도핑을 한 겁니다. 불순물을 첨가한 거죠. 순수 반도체에다가 하면 전기 전도도가 남는 전자 역할하는 그게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전기가 잘 통하는 거고, P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족을 도핑, 불순물로 첨가를 하면 13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라서 그 공유 결합을 이제 형성을 하다 보면 하나가 자리가 비죠. 그런 데를 양공 또는 뭐 전공이라고 하는데, 그 빈자리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를 조금 더 잘 흐르게 순수 반도체에 비하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반도체가 이용된 곳이 이용돼서 쓰이는 게 우리 뭐 실생활에서 이제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압력 감지기는 이제 압력에 따라서 저항이 변하는 그런 거를 이용한 거고, 레이저도 그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를 전자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빛을 흡수 방출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용한 거고. 어차피 반도체도 얘도 에너지 준위 거기에 전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로 갖다가 도체랑 부도체의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그 레이저 강원도 뭐 빛이 나오는 건데 그 빛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결맞다 그러는데 똑같은 파장의 그 빛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는 이제 그런 거 레이저. 단색광이죠, 얘는 레이저는. 어쨌든 그 에너지 준위 차이에 해당하는 여기가 이제 더 낮은 에너지 준위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1번 껍질 여기 이제 한 3번 kop질쯤 돼. 2번 껍질도 있겠고. 그래서 빛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전이할 때 여기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를 가진 파장의 빛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막 합친 겁니다. 그게 이제 레이저. 그다음 태양전지에는 이거 P형하고 N형 반도체 두 개를 이제 접합을 시켜 나갔고, 태양전지니까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흐르게. 그러니까 그것도 예로 생각하면 여기 있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올 때 빛을 방출하는데 거꾸로 빛을 흡수를 하면 전자가 전위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빛을 받으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 태양전지. P형하고 N형 반도체 접합해서 만드는 거고, 발광다이오드. 얘하고 요 요 용어가 조금 다른데, 요거 글자 한 개, 발광다이오드. 얘는 LED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전등 같은 거, 요즘에 LED 전등으로 많이 바꾸죠. 그런 거. 얘는 전류를 흘려주면 빛이 나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얘하고 반대죠. 얘도 PN 이거 접합 반도체로 만듭니다. 그다음에 OLED. O가 이제 오르가닉 해서 이제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유기 화합물, 그러니까 형광을 내는 유기 화합물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얘도 빛을 냅니다. 그거고. CPU는 컴퓨터 본체 안에 그 중앙 처리 장치 거기에 쓰이는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가 쓰인다. 그 다음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얘는 초전도체. 초전도, 그러니까 전도가 전류를 흐르는 그런 건데, 앞에 초자가 붙었으니까 전기 저항이 0이 돼갖고 전류가 엄청 세게, 전기 저항이 0이니까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초전도체가 아무 온도에서나 그냥 다 전기 저항이 0 돼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게 아니고, 임계 온도, 그러니까 그 물질마다 정해져 있어요. 임계 온도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그 임계 온도 이하에서만 전기 저항이 0 됩니다. 그게 이제 초전도체라고 하는 거고, 그 초전도체는 어디에 이용하냐면 이제 MRI, 그 병원에서 MRI, 그러니까 이거죠.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여기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죠. 전류가 이쪽 흐르니까 오른손으로 엄지가 전류, 이게 자기력선. 전류 방향 이쪽이면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 전류를 흐르는 거를 세게 흐르게 해주면 자기장도 굉장히 센 자기장을 얻을 수 있겠죠. 그게 이제 MRI에 쓰이는 겁니다.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 그러죠. 이게 자기 공명 영상 장치. 그래서 이제 사람 몸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핵융합 장치, 입자가속기 이런 데도 그 초전도체가 쓰여요. 그러니까 입자가속기도 요 입자는 이제 전하를 띠는 입자, 마이너스나 플러스를 띠는 입자인데, 걔네들을 전기장과 자기장 이거 이용해가지고 가속을 시켜줄 때 또 초전도체가 있어야 전기 저항이 0이니까 굉장히 센 자기장을 만들어줘서
입자를 더 속도를 빠르게 이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전력 손실 없는 송전선, 이것도 다 전기 저항이 초전도체는 0이니까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자기부상 열차, 얘도 자기장 이제 그 열차를 공중에 띄우는 거죠. N극은 서로 밀어내고 하니까 같은 극끼리는. 그 다음에 마이스너 효과, 요거는 여기 그림 먼저 보면 자, 요거 그냥 일반적인 자석, 그냥 그 다음에 영구자석 있는데, 자석 위에다가 초전도체를 이렇게 탁 놓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임계온도 이하에서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자석에서 N극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자기력 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와서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S극으로 들어가는데, 초전도체 얘가 저항이 0이니까 자석 위에 탁 놓으면 여기에 이제 유도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그 유도전류가 계속 흐르는 겁니다. 계속 흐르니까 얘도 초전도체가 자기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밑에 초전도체 아랫부분에 N극이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극 떠있게 되는 거죠. 밀어내니까. 요런 거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고, 초전도체 내부 여기에 이거 외부 자기장이 통과를 못하죠. 왜? 얘도 여기 맴돌이 전류가 계속 흐르는 겁니다. 저항이 0이니까. 그래서 이쪽이 계속 N극이 돼. 그러니까 이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떠 있는 거고, 초전도체 내부에 이 자석에 의한 외부 자기장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걸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석 중에서 되게 조그만 자석인데, 뭐 큰 것도 있고 굉장히 강한 자석이 있어요. 그걸 이제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하는데, 철은 요거 강자성체죠. 철 원자 사이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런 우리가 흔히 보는 막대 자석 그런 거는 그냥 철 가지고 만든 거고, 네오디뮴 자석은 철 원자 사이에다가 네오디뮴이라고 하는 원소하고 붕소를 첨가해갖고 그 철 원자의 자기 구역, 걔네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자기 구역이 흐트러지면 이제 자성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흐트러지게 해갖고 엄청 센 강한 자석을 만든 거를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하고, 이제 뭐 모터, 그다음에 소형 스피커 이런 데 이용한다. 원래 그냥 전기 모터하고 스피커에도 자석은 들어있는데, 더 이제 강한, 이제 뭐 소리를 더 크게 내고 싶어, 뭐 전기 모터인데 더 강력한 모터 만들고 싶어, 그럴 때 이제 네오디뮴 자석을 더 특별하게 쓴다. 그냥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러 가지 신소재. 여기 보면 나노 기술이란 말이 나오는데, 나노는 그 단위예요, 단위.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의미인데, 이제 요런 수준으로 이제 아주 작은 수준이죠. 거의 원자 수준인데, 물질의 이제 결합 상태, 이제 원자의 결합 상태를 바꿔주면 새로운 성질이 나타난답니다. 그게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거고, 굉장히 작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뭐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몇십 년 이내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새로 만들어진 건데, 먼저 시간상으로 보면 얘가 제일 옛날 거예요. 플로렌은 탄소 원자가 60개로 된 거고, 탄소가 여기 보면 이제 오각형 모양으로 결합한 거, 육각형 모양으로 결합한 게 쭉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 모양이죠. 축구공처럼 속 안에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내부 빈 공간에 뭐 물질을 넣어서 운반할 때도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래핀 얘는 뭐냐면 흑연 있죠. 연필심이나 샤프심 같은 흑연의 구조를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요런 육각판, 그러니까 탄소 원자가 육각형 모양으로 결합한 이런 이 판 같은 게 1층, 2층, 3층, 4층 쭉 있어요. 그게 이제 흑연이고, 흑연에서 그 한 층만 딱 떼는 겁니다. 그게 그래핀. 처음에 이거를 만들려고 막 애를 썼는데 계속 실패를 하다가 스카치 테이프 있죠. 스카치 테이프를 이제 흑연에 한번 툭 붙였다가 딱 떼. 그러면 요거 한 층만 이렇게 떼어내갖고 이제 뭐 만들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핀은 탄소가 육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고,
얘들은 투명하고 유연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 휘는 디스플레이 이제 그런 거에도 만들고 근데 그런 데에도 쓰고 해서 구리하고 그러니까 구리보다도 열하고 전기 전도성이 몇백 배 크고 강철보다도 강도가 훨씬 더 세고 몇백 배 이상 세고 그래서 휘는 디스플레이 뭐 전자종이 또 반도체 재료로 얘를 쓴다. 그다음 탄소 나노 튜브는 튜브니까 이제 대롱 빨대처럼 대롱 빈 통로가 이렇게 있고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그래핀 얘를 갖다가 이렇게 휘 감아요. 그냥 감는 게 아니고 나선형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비껴서 나선형으로 휘 감겨져 있는 게 이제 탄소 나노 튜브다. 그러니까 얘도 성질이 그래핀하고 비슷해요. 강철보다 강하고 구리보다도 열과 전기 전도성이 뛰어나고 그래서 얘들은 뭐 초강력 섬유, 반도체 재료 이런 데 이제 쓰인다. 여기까지가 나노 기술 이용한 그 신소재고 그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는 그 여러분들 보는 책에 뭐 교과서면 교과서 그런 데 보면 많이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중 접착제는 홍합이 바위 같은 데 붙어 살잖아요. 물에서도. 그럼 물에서도 이렇게 접착력이 유지가 돼? 그걸 보고 이제 접착제, 그 밴드, 다쳤을 때 뭐 칼에 비었을 때 붙이는 밴드 같은 거가 예전에는 이게 막 물 손 씻고 하면 잘 떨어졌거든요. 접착력을 금방 이렇게 잃어갖고. 근데 요즘 나오는 그 밴드는 손 씻어도 그게 하다못해 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도 안 떨어져요, 잘. 그게 이제 홍합이 분비하는 단백질에서 수중 접착제를 이제 얻어낸 거죠. 물에 젖지 않는 소재 이것도 그 연못 같은 데 보면 이제 연 있잖아, 연. 연잎에 이게 물이 딱 떨어지면 물이 굴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했더니 돌기가 있는데 그게 물 입자를 갖다가 이렇게 굴려 내려가게끔 해주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물에 젖지 않은 소재를 만든 거고 수영 선수들이 사람 피부하고의 물하고의 그 어떤 마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어를 보니까 상어 비늘이 물하고의 마찰이 굉장히 적어. 그래서 상어 비늘을 보고 이제 전신 수영복 수영 선수들이 입는 거 이걸 했더니 진짜로 지금 세계 신기록 이런 게 단축이 됐죠. 0. 몇 초씩. 자연에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뭐 찍찍이, 벨크로라고 하죠. 그것도 그 이제 어디야? 그 운동화나 이런 데 보면 이제 가방 이런 데 이렇게 찍찍 붙였다 뗐다 하는 거. 그것도 다 독고말인가 그 이제 그 식물에서 얻어낸 거죠. 그래서 여기 단원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전기적 특성 이용한 거, 자기적 특성 이용한 신소재, 그다음에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구분을 하려면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특징들 뭐 여기 뭐 같은 말인데 나노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얘네들 그래핀, 탄소 나노 튜브, 플러렌 특징들 정확히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